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아직도 업계 관행에 따라 외상거래가 빈번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래업체와 외상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 물품대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며칠 뒤에만 지급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물품대금을 못 받게 된다면 하루하루 기다리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물품대금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보세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소 몇 개월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 동산 사업자 계좌, 임대차 보증금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존재한다면 소 제기 전 보존 처분, 즉 가업류나 가처분을 해두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소송 전 내용 증명 발송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쪽이나 지급해야 하는 쪽 모두 소송까지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점잖게 이야기하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중한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 깜짝 놀라 급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 경우도 이렇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다만 이렇게 내용 증명 발송만으로 물품대금을 받는 방법도 개인이 직접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며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보세요. 거래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요청할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요청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 상대방의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물품대금 청구 소송.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를 병행해서 진행할지, 상대방 자산 존재 여부를 검토한 후 보전 처분을 먼저 한 후 진행할지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은데요.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장원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